다음 발표로 동서울대학교에서 창의 메이커스와 캡스톤 디자인 운영 성과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자는 심현민 사업단장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동서울대학교 산업혁신지원단 부단장 심현민입니다. 예, 저희 대학은 창의융합 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주제로 실제로는 좀 약간 마이크로하게 좀 성과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창의 메이커 스페이스 기반 비교과 프로그램과 캡스톤 디자인 연계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서울대학교 혁신지원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권학 이념인 인격과 기술이 겸비된 전인교육이라는 권학 이념 하에 비전 2025를 저희가 수립을 하였습니다. 저희 비전은 인성의 기술을 채워 공존의 가치를 실천하는 실용교육 선도대학이라는 비전으로 바른 인성을 갖춘 사람, 지식과 기술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사람, 봉사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 목표를 수립을 하였고 5가지 전략 방향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재상에 맞추어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한 후에 특성화 전략으로는 스마트 모빌리티와 융복합 문화 콘텐츠라는 분야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융복합 문화 콘텐츠 산업 맞춤형 창의 실무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여 혁신 전략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혁신 전략 그리고 중장기 발전 계획에서 저희가 키워드로 삼은 것이 바로 창의 융합 교육 혁신이 되겠습니다. 동서울대학교 혁신지원 사업 목표는 중장기 발전 계획에서는 5대 전략 방향에 21개의 전략 과제를 수립한 후에 교육혁신, 산학혁신, 기타혁신에서 3대 혁신 영역에서 7개의 세부 내용 그리고 22개의 세부 과제를 도출한 후에 저희 중장기 발전 계획 21개 과제와 매핑을 하였습니다. 물론 1대1 매핑이 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이 이 매핑이 되고 중요한 창의 융합이라는 키워드를 유지하는 전략 방향을 세웠습니다. 혁신 비전은 에듀테크 기반 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이고 혁신 목표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 융합 교육 혁신, 지역 기반 산학 협력 체계 구축 및 교육 연계, 미래 교육 환경 구축 및 지역 사회 상생 강화라는 3대 혁신 목표를 수립을 하였고 이 혁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포커스 전략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사실 혁신 목표는 저희가 그 3대 교육 분야 영역, 교육, 산학, 기타 혁신 3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제가 오늘 발표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이 세 가지 내용들이 사실은 유기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동서울대학교 혁신지원 사업의 전략 방향별로 먼저 교육혁신의 경우에는 전략 방향 중 창의 교육 운영과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전략 방향과 매핑하여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 융합 교육 혁신을 목표로 수립을 하였고 4개의 세부 내용과 15개의 세부 과제를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역량 기반 미래 선도 교육 강화는 교육 과정 관련된 혁신, 그리고 에듀테크 활용 교육 지원 체계 혁신은 교수법 및 교육 원격 교육에 관한 혁신이고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 융합 교육 혁신이 별도로 세부 내용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 성공 지원 체계 강화에 대한 세부 내용도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학혁신의 경우에는 5개의 전략 방향 중 산학협력과 매핑하여 수립을 하였고 지역 기반 산학협력 체계 구축 및 교육 연계라는 목표를 수립을 하였고 세부 내용은 하나의 세부 내용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저희 대학은 링크 3.0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학협력에 관련된 내용들은 상당 부분 링크 3.0에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링크 3.0과 혁신 지원 사업이 서로 끈끈하게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혁신은 지속가능 경영이라는 전략 방향과 매핑하여 미래 교육 환경 구축 및 지역 상생 강화라는 목표를 수립을 하고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 강화, 교육 인프라 혁신이라는 2가지 세부 내용의 5가지 세부 과제를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오늘 발표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교육혁신 분야에서 창의융합 비교과 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세부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부 과제는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융합 교육혁신이라는 세부 내용의 하위 프로그램인데요. 실제로 이 세부 내용의 경우에는 AI 융합 창의 트랙제와 AI 창의융합 비교과 교육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정규 교과와 비교과 혁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의 트랙제 교육의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주요 주제인 AI, 빅데이터, 드론, 그다음에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같은 어떤 학과 하나에서 다루기 조금 어렵지만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들을 선정을 해서 트랙제라고 해서 별도의 전공과 다른 별도의 과정을 만들고 그 학생들이 어느 학과의 학생들이든 이 과정을 수강을 한 후에 이수를 할 경우에 저희가 창의 트랙제 인증을 하는 마이크로 디그리 형태의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다음으로 창의융합 비교과 교육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분야는 창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진행을 하고 대신에 비교과 활동이지만 학생들에게 학점화 시간을 인정을 해주어서 15시간의 한 학점의 학점을 인정을 해주고 최대 2학점까지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비교과 교육 혁신을 위해서 저희 대학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한 사업이 바로 창의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입니다. 창의 메이커 스페이스는 일주기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12월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개관 당시에 저희 대학 가장 앞에 있는 1호관 1층에 전면 공사를 통해 가지고 창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개관을 했고요. 개관 당시 3D 프린팅 존, IoT 존, VR 존, 유튜브 크리에이터 존 이렇게 4개의 존으로 구성을 해서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립을 하고 났을 때 굉장히 많은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되게 좋은 장비들을 갖다 놓고 그다음에 좋은 인테리어를 꾸며놨는데 아무도 안 오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좋은 박물관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들이 많이 있었고요.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함으로써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을 저희가 모색을 해야 했고 그런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을 위한 창의융합 교육지원센터를 2020년 5월에 설립을 했습니다. 대충 그 시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저희가 그렇게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1년간 학생들이 오지 못했었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에 저희 그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던 시설들이 정말로 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 창의융합 교육지원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비록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는 않지만 소수의 학생들이라도 꾸준하게 찾아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2주기에 들어와서 2022년 7월에 저희 존 중에 하나였던 VR 존을 확대 개편해서 메타버스 교육센터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2주기 들어서 많은 학교에서도 메타버스 관련된 그런 혁신 지원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셨을 텐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VR뿐만 아니고 이 더 확충한 XR과 그밖에 메타버스의 기술 교육 보급 확산을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여서 별도의 센터로 분리 독립을 하였고요. 메타버스 교육센터로 빠져나간 VR 존에 이제 어떤 아이템을 채울까 저희가 학생들과 교수님들에게 많은 의견을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은 의견이 나왔던 것들이 목공 또는 가죽공예와 같은 그런 공예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공과 가죽공예 또는 페이퍼 공예 등 이제 다양한 공예 활동을 할 수 있는 크래프트 존을 2022년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저희 창의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은 크게 4가지 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존은 유튜브 촬영과 편집을 할 수 있는 3개의 스튜디오로 만들어 놨었는데요.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그 공간을 맨 처음에 만들 때 가장 우려가 됐던 존 중에 하나였습니다. 도대체 유튜브와 메이커 활동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많은 우려를 했던 곳 중에 하나였는데, 바로 이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가장 인기 있는 존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촬영 장비가 없을 때 이 곳에 와가지고 영상 촬영을 시작을 하셨고, 비슷한 시기에 학생들도 그 유튜브에 대해서 유튜버가 되고 싶다라는 관심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활용도가 가장 높은 존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IoT 디벨로프먼트 존은 이름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물 인터넷이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워 보이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이 IoT 존을 공학 계열들만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공학 계열 학생들이 아닌 경우에도 많이 와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움직이는 또는 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고 싶을 때 많이 와서 활용을 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크래프트 메이킹 존은 저희가 7월 달부터 공사를 시작을 해서 11월 달이 돼서야 이제 완공을 했는데, 목공이라든지 아니면 가죽 공예와 같은 공예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크래프트 존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는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가지셨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창의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 공간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공간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으셨는데, 목공이나 가죽 공예는 굉장히 전통적인 공예 활동이기 때문에 이게 이 메이커 스페이스의 정체성에 부합을 하느냐라는 의문을 가지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IoT 개발존에서 만든 작품들을 보시면 대부분이 그냥 회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완성된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IoT 존 그리고 3D 모델링 존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존이라는 그 설득을 통해 가지고 만들게 되었고요. 또 하나의 우려점은 이 목공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자칫하면 손가락 하나가 잘라지는 뭐 그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전 조치라든지 안전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면서 만든 존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3D 모델링 존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하면 대부분 다 좀 곧바로 떠오르는 분야가 바로 3D 모델링 존이 되겠는데요. 저희는 3D 프린터도 다수 이제 가져다 놨지만 이 프린팅을 하기 위한 자유도를 그 모든 학생들에게 굉장히 좀 넓게 이제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3D 모델링 존이 이 다른 세 개의 존에 비해서 더 다양한 학생들이 더 라이트하게 접근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피규어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 뭐 캡스톤 디자인 결과물 아니면 개인 창업을 위한 목업 이런 것들까지 다양하게 출력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것이 잘못하면 굉장히 비싼 박물관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의 학교에서도 많이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을 하시겠지만, 운영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학생들이 찾아와서 이 메이커 스페이스를 활용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있는 장비들이 굉장히 낯설고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도 물어보면 왠지 만지면 안 될 것 같고 접근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여기에 보면 4가지의 학생 대상 프로그램과 2가지의 지역민 대상 프로그램들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여기에서 다이앤 메이커 스페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운영이 종료가 됐고, 현재 요 다이앤 메이커 스페이스의 경우에는 현재 운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기술 교육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메이커 스페이스의 장비라든지 각종 기술들을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처음에 1주기 때 시작을 할 때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을 모집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부터 이 블렌디드 러닝으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고, 그런데 이 3D 그러니까 이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와야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 작품을 제작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강을 통해서 직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블렌디드 러닝의 형태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3D 프린팅, IoT 개발, 크래프트 제작, 크리에이티브 영상 콘텐츠, VR 체험의 5가지 영역에 걸쳐서 운영을 하였고요. 올해의 경우에는 총 342명이 참여를 하였는데 그중에 교수님들도 8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 크래프트 쪽 같은 경우에 특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가죽 공예라든지 도마 만들기 같은 프로그램들의 경우에는 교수님들도 굉장히 많은 호응을 하였고 학생들은 물론 교수님들보다 훨씬 더 좋아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한 다음에 이러한 활동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학생들을 또 다시 모아서 저희가 뉴 프론티어 동아리라고 하는 동아리를 또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뉴 프론티어 동아리는 원래 학생들이 모여서 동아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먼저 개인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학생들을 온라인 아이디어 부트캠프라는 캠프를 열어서 이 캠프에서 학생들끼리 팀빌딩을 하고 어떤 작품을 만들지 아이디에이션을 통해서 작품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어떤 것을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외부 산업체 전문가와 그다음에 담당 지도 교수를 배정을 하고요. 그 한 달에 한 번씩 이 외부 전문가와 담당 교수의 멘토링을 실시하였습니다. 필요한 기술이 있을 경우에 맞춤형 교육을 실시를 하였고 그다음에 그 시제품 디자인 및 제작을 위한 활동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6개의 팀이 활동을 마친 후에 우수팀을 시상을 하였고 2월경에 성과 전시 및 발표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성과가 더 적을 수도 있는데 이 뉴프론티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올해 그 한국재활복지공학회 학생 논문 경진 대회에서 우수상 그리고 한이음 ICT 공모전에서 입선을 하는 공모전 수상 2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학사학위 심화과정 학생이었는데 대학원 성균관대 대학원을 진학을 하기도 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분 정도 남으셨습니다. 네, 빨리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창의융합 산학협력 공모전은 저희가 산업체와 공동으로 제품 개발을 위한 디자인 공모전을 수행을 하였고요. 총 31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아래에 보시면은 그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그 제품의 형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직자 교육과정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은 실제로 저희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들은 아니지만 이 과정들을 운영을 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재직 그 다른 이제 뭐 유치원 원화들을 초청을 하였을 때 만드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그런 교육 봉사를 수행을 하는 것으로 하였고요. 이 2가지 프로그램은 기타 영역의 혁신 분야에 속하는 프로그램들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메이커스페이스의 운영 성과를 다른 기관들에 공유를 하였고요. 2022년의 경우에 저희 메이커스페이스를 찾아오신 그 각 기관들이 총 40개 기관이 42회에 걸쳐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한 번 오신 기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배울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여러 번 찾아오신 기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짧게 원래는 이 부분이 좀 주가 되는데 그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동보육과에서는 교육혁신에서 그 에듀테크 기반 교육혁신이라는 주제로 이 PBR 기반 캡스톤 디자인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ESG 교재 교구를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였는데 물론 ESG 교구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부터 아동보육과에서 운영을 하였던 것이지만 그냥 원래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는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두더지 게임 같은 그런 움직이는 교구들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생들을 메이커스페이스에서 도와주고 만드는 그 공간을 제공을 한 후에 결과는 캡스톤 디자인 경진 대회에서 대상 등 다수 수상을 하였고 재능 기부 봉사 활동까지 이어졌으며 이 학생들 중에 4명이 성남시청 어린이집에 취업 연계가 되는 그런 쾌거를 얻었습니다. 이 동영상은 짧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을 만들 때 문제가 됐던 것들이 학생들은 어떤 작품을 만들지 굉장히 확실하게 알고 있지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몰랐고요. 그래서 창의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저희가 그 책임 교수와 코디네이터들이 멘토링을 해주기도 했고, 그다음에 몇몇 학생들은 뉴프론토 동아리에 참여를 해서 전자공학과라든지 뭐 산업디자인과 학생들과 팀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요. 덕분에 다른 분야의 학생들과의 그 협업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들을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또는 어린이집에 가져가서 이제 체험을 하게 하면서 재능기부 봉사를 수행을 하였고, 이거에 따라서 취업 연계까지 이루어지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만들었던 작품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IoT 존, 3D 프린팅 존, 크래프트 존들을 골고루 이용을 해서 만들었던 작품들입니다. 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우수 성과가 공유되었으면 하는데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대학의 창의융합 비교과 프로 운영에 관련된 캡스톤 디자인이라든 우수 성과와 창의 메이커스 관련된 운영 프로그램 성과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동서울대학교의 심영민 단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